자, 그래서 요왈 그러면은 요 임금을 말하죠. 요순 시절 이러면은 나 묶어 주겠네 진짜. 이게 뭐 하는 거? 주머니에 뭐가 있어서 뭐 너무 웃기네. 아니 뭐 하다 주머니에 고추를 진짜 웃기네. 자, 요알 그래서 요임금이죠. 그래서 우리 태평성세 그러면은 요순 시절이다 이러는 말을 흔히 하거든요. 자, 지금은 어떤 시절일까요? 걸주 시대일까요? 요순 시절일까요? 지금은. 그죠? 우리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요순 시절이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백성들이 아무 걱정 없이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세상. 저는 이거면은 참 좋은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억울하지 않고. 나는 죽자고 일을 했는데 그 회사 사장이 그 지가 그냥 다 해갖고 튀어버렸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뭐 몇십 년을 일했던 사람들이 퇴직금도 날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대기업이 망하면서. 근데 망해서 정말 막 죽자고 살려고 했는데 시대가 어려워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보면은 그런 이제 대표가 뭐 어쩌고 나쁜 짓을 해서 뭐 이러는 이야기도 가끔씩 심심찮게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그 개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평생 그 퇴직금 가지고 내 노후를 살려고 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 이러면은 그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순 시절 그러면은 정말 고복 격양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땅을 두드리고 배를 두드리고 그저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내가 아침이면 일어나서 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해가 지면은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두 다리 펴고 고대강실이면 뭐예요, 그죠? 마음이 편안한 것이 최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요순 시절이라 그래서 요임금과 순임금이 정치를 너무 잘 하였기 때문에 그때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했다 그러죠. 그래서 요순 시절이라고 하는 요임금이죠. 그래서 또 이 고복, 격양, 강구, 연월 이게 태평성세를 대표하는 말인데 그래서 아주 태평성세를 요순 시절이라 그러면은 반대로 포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 힘든 시절을 걸주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걸주 시대 그러면은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던 시대를 걸주 시대라고 그러는데 걸왕은 우리 중국에서 3대라고 그래서 하나라, 운나라, 주나라를 3대라고 그럽니다. 우리 3대 그러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거는 이제 그 가족의 3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3대는요. 맨 처음에 하나라 역사상 문헌으로 기록되는 최초의 나라가 하나라이죠. 하나라는 기원전 4100년 이무렵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1600년까지 약 한 500여 년 하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우왕이에요. 우왕이 하나라를 건국하였는데 자, 그럼 이 우왕은 어떻게 하여서 하나라를 건국하였나 하면은 요임금이 자, 태평성세를 굉장히 원하여서 고복 격양이라고 지난 시간에 여기 써드리기도 했었죠. 네. 자, 고복 격양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10개의 콩두예요. 자, 요거 어찌 보면 선비사로 보여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요, 선비가 묘한 묘자야.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입부가 오면 기쁠희가 되고 선비가 묘한 입으로 기뻐한다 기쁠희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10개 사실은 10개의 콩두예요. 자, 10개의 콩두자에
지탱할 열십자에 도가 오면은 지탱할 지여서 북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복자이죠. 다육달월이라고 그랬죠. 달월이 앞에 오거나 글자에 밑에 오게 되면은 이거는 자 95%좀 될 거예요. 100%는 아니니까 거의 이게 두 글자가 합쳐졌을 때 앞에 오거나 두 글자 중에 밑에 오게 되면은 얘는 고기 육이 변한. 자, 요것만 있으면 안내자이죠. 여기에 사람인이 하나로 들어가면은 고기 육이 되는 거죠. 이 고기 육자가 달월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 부수는 자 물수는 이렇게 삼수로 변하고 여기에 점 오면 얼음빙자가 되죠. 얼음빙자는 점 두 개를 얼어버렸기 때문에 물은 흘러가야지 되니까 이렇게 주르륵 흘러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삼수변이라고도 하죠. 부수가 왼쪽에 오면은 변, 오른쪽에 오면은 방 그랬죠. 그런데 점 3개로 된 물이다 그래서 3, 점 3개니까 3, 물수니까 수. 부수가 요거는 물수가 변했을 때 옆에 올 때만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밑에 올 때는요. 밑에 올 때는 이렇게 변하지가 않고 그냥 이 모습으로 그냥 옵니다. 근데 이 물수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와요. 요렇게 와서 이것도 보면은 이 물수가 변했는 거고 얘는 삼수 3.3개가 변한 거 삼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여기 물수자의 왼쪽에 점이 오면은 얼음빙이 되잖아요. 근데 얼음빙은 얘는 흐르는 모양이라 이렇게 점 3개가 된다면 얘는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점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 고기 육이 변하게 되면은 자, 이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글자가 부수로 올 때는 모습을 바꾸죠. 모습을 바꿀 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얘가 육달월인지 순수하게 하늘의 달월인지 아는 방법은 두 글자가 올 때 자 얘는 어떻게 왔어요? 뒤에 왔죠. 자 얘도 어떻게 왔어요? 뒤에 왔죠. 이럴 때는 100% 아닙니다. 이제 이럴 때는요 1월 발할 망자가 있죠. 얘는요 달월이에요. 거기 6이 아니라 요런 것이 간혹 어쩌다가 하나씩 있어요. 그 외에는요 이렇게 뒤에 오면은 요것도 이것도 뒤에 오면은 뒤에 왔기 때문에 얘도 달월인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러는데 요게 또 글자 중에서 받전자의 밑에 왔죠. 이러면은 또 보세요. 6달을 요거 뒤에 오면은 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바통 위가 되고 아니면은 6달월이 들어와서 이거는 고기 돼지 돈자가 되는 거죠. 이거 돼지 돈자 이렇게 해서 얘가 오면은 달월이 앞에 오거나 밑에 오면은 고기 육이 변한 달월이라 그래서 육자를 붙여서 육달월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고복할 때도 보세요. 얘가 지금 앞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배가 되는 배 뜻을 신체를 나타내거나 고기를 나타내니까 배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격양이죠. 고복 격양 그래서 칠격은 자 수레를 타고 산에 갈 때는 칠 것은 손으로 친다. 얘는 칠수자예요. 요거 수레차에다 밑에 요거 입 벌릴 감이 왔는데 요 부분은 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외우기 좋자고 제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놔서 이게 뭐 정통으로 막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제가 할 말 없는데 어쨌든 이거를 쉽게 쓰고 외워야지 되는데 이걸 뭐라고 요 원래대로 하자면은 술에 거기다가 입 벌릴 감이에요. 얘가 입 벌릴 감이거든요. 자, 그러는데 요 부분은 매산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레를 타고 산에 갈 때는 칠수, 칠 것은 손으로 친다, 칠격이 되는데 진짜 산에를 지금 요새 다녀보죠. 감시가 굉장히 심해요. 감시원들이 30이 하도 나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우리 어비 계곡은 그래도 거기 살고 있는 그 언니가 집을 사놔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는데 못 들어가요. 감시원이 엄청. 자, 그래서 자 고복현 수레를 타고 산에 갈 때는 근데 걸리적거리는 거가 있으니까 치고 가잖아요. 이렇게 치우고 숲까지 동물을 해치고 그래서 사수리를 타고 산에 갈 때는 칠 것은 손으로 칠 격이죠. 자, 흑덩이 양자 땅을 두드리니까 흑덩이 양자는 보세요. 소가 와서 훅 하면 한 대는 득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도울 양자가 오는 거죠. 도울 양자가 와서 도울 양자가 와서 밑에가 뭐가 됐지? 자, 와서 흑덩이 요것만 있으면은 도울 양자예요. 얘가 양자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는 것은 그냥 거의 100%예요. 99%. 얘만 보이면 일단 양이라고 하는데 얘만 있으면 도울 양자인데 말씀어디 오면은 말로만 도우는 것은 사양한자. 사양할 양자가 돼. 양보 이럴 때요. 사양, 양보 이럴 때 도울 양, 사양할 양자가 되고 요게 도울, 어쨌든 양자이기 때문에 흑토가 오니까 흑덩이 양이 되는 거죠. 자, 또 그 계집녀가 오면은요 아가씨 양이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우리 누가 김양아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김양아 이랬죠. 그래서 양자가 아가씨, 김아가씨 이러는 뜻이죠. 그래서 아가씨 양자가 되는데 이렇게 고복 격양이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배를 두드리고 자 땅을 두드리 장단 맞춰서 그냥 살기 좋은 세상 이런 땅도 두드리고 내 배불러 아이 배불러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다는 거예요. 강구 연언이죠. 편안할 감자입니다. 자 편안한 것은 밑자예요. 요건 집엄자이죠. 얘는 집엄이고 엄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위와 왼쪽을 싸는 부수를 엄이라고 그래요. 우리 왼쪽에 오면은 변이고 오른쪽에 오면은 방이고 위에 오면은 머리 그죠? 그 밑에 오면은 발 이랬잖아요. 근데 요거는요 위와 왼쪽을 싸고 있으면 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대부분이 집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집엄이라고 그러고요. 요 안에 있는 거 돼지 머리 개자에 물수가 왔어요. 이렇게 길게 왔죠. 그래서 얘는 밑이라고 그래요. 저 밑에 있는 밑이. 자, 집안에서는 밑에 사람까지 그 아버지는 지멋대로 하니까 편안한데 막 이제 나쁜 짓을 해갖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아버지도 있죠. 그러면은 자식들은 그 밑에 사람들은 안 행복하죠. 편안하지가 않죠. 그래서 집은 밑에까지가 편안해야지. 편안한 거다. 그래서 편안감이 되었어요. 자, 네거리 구자입니다. 강구 연널. 요거는 네거리 구자는 요게 갈랭이 되었죠. 이 갈랭 속에 볼 구자가 두 눈으로 새가 볼 구자 요것만 있으면 보세요. 눈 머무기 두 개 왔으니까 두 눈으로 그러는 거고 밑에는 새 추가 왔어요. 얘만 있으면 원래는 놀라서 볼구 이럽니다. 근데 길면은 짧아도 외우기 힘드는데 길면은 외우기 힘들죠? 자, 그러니까 그냥 볼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얘가 구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살주가 아니라는 거. 그죠? 살주는 3개죠. 근데 얘는 4개가 있어서 얘만 있으면은 자 날아가는 새 있죠. 새 추자가 되는 겁니다. 새의 조도 있고 새의 추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요게 들어가서 얘는 볼 구자여서 얘도 얘가 구자니까 얘가 들어가면은 80%가 음이 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거리 구자. 자, 연기 연자가 나옵니다. 불한자에 선역 서자에 흑토가 왔어요. 자, 그리고 연월 그래서 강구 연월 그러면은 그 네거리가 온 동네 사람이 다 편안하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연기가 집집마다에서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옛날에 농촌이나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다 불을 떼어서 밥을 하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때가 되었는데도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굶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굶주림을 의미하잖아요. 밥 때가 되었으면 모락모락 연기가 올라와야 저 집에서 밥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의 저녁 풍경은 뭐예요?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 생각만 해도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는데 연기가 안 나오면은, 그죠? 저 지금 굶고 있는 거야. 불을 뭐 익힐 거리가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연기가 내 거니까 온 동네가 다 변화나는 게 뭐 때문에? 연기가 나온다는 것은 먹는 것에 의식주가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사실? 내가 먹고 사는 게 불안하다 이러면은 그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닌 거죠. 자,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은, 근데 정신병자도 이거 급변하는 시대에 저는 못 맞추는,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막 급변해서 변화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도태되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정신병자가 생기는 것 같아서, 어디선가 오늘 아침에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넌 뉴스 틀어놓고 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듣노라니. 마트에서 여자를 죽였다고, 병원 환자가. 그게 며칠 됐나요?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토요일부터 갔다가 어젯밤에 와가지고 산속에 텔레비도 안 나오는 곳에가 있었어요. 토요일날 수업 마치는데 장안평에서 제가 수업 마치니까 거기에 언니들이 장안평역으로 와서 그러면 제가 이제 차를 태워갖고 그 골짜기에 가가지고 막 세상하고 단절되었죠. 완전히 그 깊은 산 속에서. 자연인 하고 싶어. 진짜 너무 세상 근심 다 있는 때가 그때이거든요. 진짜. 자, 그래서 강구 연월은 편안하게 연기를 표현은 이렇게 아주 좋은 시절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요 임금은 굉장히 검소하고 훌륭한 임금이어서 내가 사는 곳을 위하여서 고대 강시를 짓고 나는 내가 왕이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자, 백성이 나보다 못한 집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좀 이런 임금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 과거야 지금 전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막 지탄을 받고 이러는 거 요새는 잠깐 사이에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앞 정권이 이런 점이 잘못했어. 그랬으면은 그 다음 사람들은 나는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나요?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이야. 끊임없이. 참 그런 거 보면은 너무나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 요순 임금은요. 요 임금은 나보다 못한 집에서 백성이 살면 안 돼. 내가 반찬이 3가지면은 백성도 3가지를 놓고 밥을 먹어야지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수시로 순시 다니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말 편한 걱정거리 있는 백성은 없을까 하고 돌아다니노라니 노인이 이제 그늘에 앉아서 배를 두드리고 노래를 흥얼흥얼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밥을 먹고 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한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못하면 나무 그늘에서 한숨 자기도 하고 그러고 또 저녁 무렵이 되면은 또 밭에 나가서 또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일이 끝나면 집에 들어오면은 와이프가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 배는 부르고 이런 태평성세가 어디 있나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서야 백성들이 다 편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군주가 좀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구석구석에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힘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정신병자는 왜 걸렸을까? 무슨 사연으로 저렇게 정신병자가 되었을까? 자, 근데 사주에는 정신병자 될 사람의 사주가 따로 있습니다. 사주에는 진짜 있어요. 그 사주를 보느라면은 이 사람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게, 다른 거는 이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정신병자가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러면 그 죽었는 사람도 죽어 아깝지만 그 가족들은 얼마나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새 주변에 그런 분이. 나라고 안전하라는 보장이 없을 만큼 무서운 세상이야. 그럼 요런 사람들은 요런 사람대로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요순 시절에는 이게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임금은 자기가 그렇게 이제는 됐다 생각하고, 이제는 내 자리를 물려줘야지 되겠는데, 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 아들이 있었는데, 내 아들이 자기가 알잖아요. 이거는 이 애가 나라를 다스려서는 완벽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뒤를 이어서 잘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찾았겠죠. 그러다 보니 순이, 아주 순이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순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순에게 자리를 양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순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데, 첫 번째 테스트가, 자, 자기 두 딸을 순에게 시집을 보내서, 네가 집안을 얼마나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수신제가가 얼마나 잘 되느냐, 네가 마누라 둘도 거느리지 못할 거면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자기 두 딸을 시집을 보내보니까 두 딸들이 호호하 너무 잘 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순을 택하였죠. 자, 순이 그래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요거는 문헌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헌적으로 기록되는 게 그 다음부터는 하나라가 되는 거죠. 자, 하나라가 들었었는데, 이 순임금은 자기가 왕자가 아니었으면서도 요임금에 의해서 나라를 물려받았으니까 자기에게도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에게 왕위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서 잘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우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왕의 아버지도요, 우리 이때는 대부분이 직위가 계승되는 이런 이제 세습되는 시대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왕의 아버지가 이거를 이 일을 맡아서 치수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치수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뭔 장비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홍수 피해를 입기도 하고 가뭄의 피해도 입기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잘못했다는 이유로 귀양을 가게 돼서 죽게 됩니다. 이게 순임금이에요. 순임금이. 근데 우왕 입장으로 보면은 아버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는데 잘못했다고 기양을 보내버리니까 순임금이 밉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럴 수 있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이 우임금에게 이제 그 자리를 맡기니까 10수년간을 전국을 직접 그 물길에 요거를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항아가 있으면 이 큰 항아가 지류들이 있잖아요. 그죠? 옆에서 우리 한강이 있으면 안양천, 중량천, 청계천 이런 지류, 이걸 가지 지자를 써서 지류들이 물론 이쪽으로 다 모이잖아요. 한강으로 우리 그러는 것처럼 이 황하로 몰려들게 되니까 이 강물이 여기에서 비가 오면은 여기에 하류 지방으로는 여기는 항상 홍수가 나거든요.
여기에서 해마다 거듭거듭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러니까 이것을 이 우임금이 물길을 이런 것을 이쪽으로 돌리고 이런 물길을 돌리는 거 지역에 따라서 맞는 이런 것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중국에서는 해마다 엄청난 홍수의 피해를 지금도 땅이 넓다 보니까 우리 백년하청이라는 말 아시죠? 100년 가도 황하의 물은 푸르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나 이 황토고원 같은 데서 이렇게 유입이 되는 이거는 흙탕물이고요. 황토기를 이 물이 지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게 들어와서 그냥 지나오다 보니까 이 물은 푸르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백년하청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백년하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을 물길을 돌리면서 이 피해를 조금 막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순임금이 우왕에게 나라를 물려주어서 이때부터를 3대라고 하면서 문헌석으로 기록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약 2100년쯤이에요. 이 한나라가 들어섰을 때. 그래서 한나라 시작은 우왕이 되었었죠.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걸왕 때가 가서 이 걸왕은 나쁜 임금들을 보면은 주지, 육립, 불악, 지연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연못을 파가지고 그냥 술 가져와서 그냥 술 이제 따로 먹고 떨어지면 또 가져와 이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연못을 파가지고 배를 타고 노는데 이 연못물을 술로 가득 채울 정도면은 곡주잖아요, 그죠? 술을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안주가 신하들하고 빨가벗고 같이 궁녀들 전부 다 빨가벗고 신하 니네들도 빨가벗어. 그래서 전부 빨가벗고 놀면서 서로 뒤엉키라는 거죠. 그러는 것을 시키면서 자 이렇게 막 시키면서 제대로 안 하면 죽이는 거죠. 주지육림 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걸왕은 폭군으로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은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은나라의 왕은 이 시조는 탕왕이 되는데 이 탕왕은 이 거랑을 쫓아내고 이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은나라를. 은나라라고도 하고 상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우고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나중에 주왕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껌그리 끈 주자를 쓰는 실사의 마디촌이 오는 껌그리 끈 주를 쓰는데 나중에 오는 이 나라 이름이 주나라예요. 두루주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주나라이고 얘는 왕의 이름이 주왕인데 요거는 마지막 왕이고 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주나라, 주왕. 이거는 주나라의 이거는 이제 천하를 통일시킨 사람은 무왕이기 때문에 무왕 이러는데 여기도 은나라 때부터 제후국으로 있던 조상들이 있죠. 그런데 얘 아버지인 문왕이 천하를 얻는 기틀은 다 마련해놓고 이 무왕이 나중에 천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하가 태평하던 시대다 그러면은 요순 시절을 말하고요. 여기에 한나라의 마지막 왕과 은나라의 마지막 왕을 합쳐서 걸주 시대에 이르면은요. 폭군이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시대를 걸주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략으로 보면은요. 한나라는 2100년에서 1600년 그리고 이거는 1600년에서 1045년 이 무렵까지예요. 그리고 이 주나라는 1045년 이때 46년 이거는 한 주에는 제가 제 기억이 오류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었다가 770년이 되면서 춘추 시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불과 한 300여 년 요새 내가 조금 제대로 다스려졌다면은 이것도 중간에서 부터 점점 안 좋아지죠. 맨 처음에 세웠던 사람의 뜻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는 사람이 요 임금처럼 내 아들의 임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찾아서 천하가 태평하게 이러는 사람이 없고 죽어도 내가 내 아들에게 해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못난 왕자가 왕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망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요때부터 춘추가 시작되었다가 453년이라고도 하고요. 전국시대를 403년이라고도 하는데 요 시차는 5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요때를 전국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요걸 전국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이런 학자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왜 50년에 시차가 있냐 그러면은 중국에서 춘추 시대일 때 여기에 조나라라는 나라,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진나라에서는 진자를 쓰는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진나라에서는요 한위조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요 이 성을 가진 이 진나라의 신하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주인을 쫓아내고 죽여 없애고 이 진나라의 요 위쪽에 있었어요. 이 진나라는 이것을 지네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져요. 한위조 이렇게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러는데 요게 언제냐 하면은요 450년의 일이에요. 453년에 이 얘네들이 자기네 주인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요 세 성들이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때가 453년이어서 이때를 전국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학자가 있고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어쨌든 주나라가 천하였었잖아요. 주나라 임금이 천자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었지만 자 어쨌든 나라는 그래도 허수아비 왕이든 이빨 빠진 호랑이든 천하는 그래도 이 주나라 것인 겁니다. 근데 이 힘도 없는 주왕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니네들의 이거는 이제 이 진나라는 없어지고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 사람들의 니네들이 나라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요때가 언제냐 하면은 403년이에요. 그래서 요거 인정받은 이때를 자 전국시대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미 이 나라가 얘네가 망하고 얘네들이 늘어섰을 때 이때가 전국시대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잖아요. 춘추 전국시대 할 때 그래서 춘추는 이때에서 욕인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춘추이고 그 다음부터는 전국시대인데 전국시대는 진시황제 그죠? 진시황제가 등장하면서 진나라가 등장하면서 기원전 200 이거 전부 다 기원전이죠. 222년 그리고 진시황제는 221년 그러니까 221년 진시황제가 등장하면서 이 전국시대는 끝나고 진시황제가 천하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제는 나라를 얻고 나서는 자 나라가 춘추 전국으로 굉장히 치고받고 싸움하는 이유가 진시황제는 뭐로 보느냐 하면은 제후국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후국 때문으로 보다 보니까 이 제후국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웠으니까 이 나라를 없애는 제후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기가 중앙정부에서 각 곳마다의 관리로 옛날에는 공이라고 하는 제후가 있었던 땅에 중앙정부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여기 가고 자 그러다가 짧은 그렇게 천하를 총리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15년 만에 저기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 유방과
항우의 싸움에서 한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럼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요 임금이 순에게 어떻게 해서 왕위 자리를 남겨주었으며, 순은 어떻게 해서 우왕에게, 또 우왕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얻었으며, 그 다음에는 탕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주왕이 등장하는 이렇게 요순에서부터 3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 자세한 거는 몇 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이거의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하자면 그랬는데, 간단하게 요순 시절은 그러면 몇 년도쯤이냐 하면은요, 우리 단군을 기원전 2333년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2333년에 현재를 더하면, 지금을 더하면은 지금은 우리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이 몇 년이다, 이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고조선 건국할 때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요, 요순 시절에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순은 우리가 기원전 2333년, 이거 외우기도 좋죠, 진짜. 저같이 머리가 나빠서 암기 못하죠, 계산 못하죠, 이러는 사람도 요거는 외울 수가 있거든. 2333 이러면 되니까, 그죠? 자, 그랬는데 이게 고조선 이야기를 보면은요, 요순과 같은 시절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대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조선 건국한 것이, 당군이 고조선 건국한 것이 요순과 동시대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유추하건대 이 요와 순이 있었던 이 시대는 이것쯤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라는 210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왜요? 우리 고조선을 보면서 고조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우리 고조선은 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죠? 조선을 건국하고 나니까, 이거 고자라는 말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조선을 건국하고 나니까 이 당군이 세운 조선과 이성계의 조선이 헷갈리게 되잖아요. 어떤 조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조선에는 뭐를 붙이게 돼요? 옛고자를 붙여서 고조선 이렇게 이제 하게 됐잖아요. 처음부터 고조선이 아니라 이성계 조선이 옛날 고조선, 당군 조선하고 이름을 똑같은 걸 쓰니까 후대 학자들이 이걸 구분하자니 옛것에는 고자를 붙일 수밖에 없었는 거가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동시대가 되는데, 우리 당군 조선도 얘기를 할 때 보면은요, 자, 이때부터 천년대에 기자조선 이러잖아요. 그죠? 기자조선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러고는 사람이 그 당군이 계속 다스린 걸로 나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 기록이 안 되니까 그냥 당군이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 있지만, 이것처럼요, 이 시대에 요순 시절이 요순이라고 그래서 이 시대 동시대다 이러면은, 여기는 2100년에 순임금이 우왕에게 주었다 이러면은 요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지금으로부터 그럼 몇백 년 전, 2330, 지금 2000년만 다른 건 우스리는 떼더라도 그러면은 벌써 4350년 적어도 이전 일이잖아요. 5000년은 전 일이라 거의. 이러는데 이만한 기록이라도 그게 입으로 전해지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당군은 웅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는 식으로 막 이렇게 이제 했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서 요순 임금은 요 임금에서 순 임금으로 넘어가는 시절이 여기에 있는 한 200여 년 사이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면은,
우가 여기 한 것이 이제 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2100년쯤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약 500년쯤은 하나라가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 나라가 여기에서 또 1045년 뭐 이렇게 하니까 요거에서는 또 한 400여 년쯤 되나요? 뭐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춘추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왈 자이순하 그래서 물을 자자입니다. 물을 자 우리 장을 구한다 뭐 이럴 때 물을 자자이죠. 자 버금 차자에 입구가 맞죠. 버금 차자에 입구가 와서 물을 자 자문을 구한다 뭐 이럴 때 물을 자자인데 보세요. 자 버금 차자는 얼음빙자에 하품음자가 옵니다. 자 얘는 하품음자예요. 이 하품음자하고 칠복자 요거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이거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요. 자 그러면 뭐 하품음자이죠. 여기에 입구가 오니까 물을 자자인데 물을 자자는요 말씀 오니 와도 물을 자자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글자가 많잖아요. 요거 없이 요것만 있어도 물을 자자 했는데 뭐가 붙어도 물을 자자이죠. 자 이런 요거는 그래서 두 개 다 물을 자자가 되는 겁니다. 자 물을 자자 너 이자예요. 너 이자. 자 요렇게 하고요. 자 가운데 이렇게 해서 너야 너 이러는 너 이자예요. 자 순임금 순자이죠. 손톱조자이죠. 얘는 손톱조 덮으면 어그러질 천이라고 합니다. 얘는 어그러질 천자. 한번 보세요. 자 순임금 순자인데 얘는 이렇게 생겼던 손톱조가 오므려들면은 이렇게 변한다 그랬죠. 얘는 덮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덮을멱이고요. 저녁에 걸어가면은 다리가 어그러진다. 그래서 얘는 어그러질 천인데 한번 보세요. 얘는 저녁석인 것도 너무 쉽죠. 근데 이거는 디귿처럼 쓰고 요렇게 생긴 거 얘는 거를 과가 돼요. 얘만 있으면은 거를 과라고 하는데 여기에 누운 사람이 오면은 해년. 요 해년 밑에 있었던 건데 얘만 있으면 못 보던 글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누운 사람이 오면 해년 나는 요거는 걸어간다 그래서 거를 과인데 얘 둘이가 붙이니까 왜 어그러질 천자가 되었냐 하면은 저녁에 걸어가는 거잖아요. 요즘같이 조명을 대낮같이 켜놨는 시대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걸어가다 보면은 헛디디거나 뭐에 걸리거나 이래서 다리가 이렇게 어그러지죠. 그래서 어그러질 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어그러질 천이라고 한번 하는데 요 글자 한번 보세요. 저는 한자 뜻을 생각하면서 이 글자를 보느라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자꾸만 한자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요거 그냥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해부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요. 지가 막히게 지네들이 이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면은 맞아 나는 생각 못했던 거 애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 지혜도 더 있고 진짜 반짝반짝 하는구나 막 이런 거 느끼죠. 자 요거 보세요. 요게 오면은 없을 무자였잖아요. 요 연화발이라고 그랬죠. 불화가 변했는데 밑에 오면은 연화 사르르 그냥 바둑 태우는 이러다가 산불나고 바둑 태우는 이 어제도 뭐 손님 어디지 속초인가 인제가 어디서 감시원에 산에 가다가 감시원 우리 그냥 우리 가던 길을 간다고 그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감시원이 딱 지키고 있다가 보아하시니 보아하니 남을 따라오셨나 보는데 아니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요새 위험할 때죠. 근데 우리 불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기구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나물도 따는 거 안 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안 할게요. 하고 집 뒤로 갔죠. 이러지 마세요.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하면 3천만 원 내야 돼. 자, 그래서 요 연하발, 불화 이렇게 생겼던 불화자가 그죠? 여기 밑에 오니까 이렇게 좀 4개로 변한 거죠. 요 불화를 대신에 요 어그러질 천자가 오면은 뭐가 돼요? 무용무. 예, 무용무, 춤출무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춤추는데 이러고 출 수가 있나요? 로봇처럼? 어떻게 다리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 나도 이거 배우러 가고 싶은데 다리가 말을 안 해. 이거 다리가 그죠? 어그러져야 되잖아. 잘. 그래서 이게 어그러질 천자가 와서 춤을 추는데 다리가 막 어그러져야 돼. 그래서 춤출 무용 무대할 때 이 춤출 무자를 쓰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맞아, 다리는 어그러져야 돼. 그래서 춤출 무가 되죠. 이거 순임금 순자이죠. 이래서 순임금 순자에 눈목이 왔어요. 눈 깜짝할 수죠. 순간, 순식간 이럴 때 우리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이러잖아요. 눈목이 왔으니까 얘가 순이야 순임금 순이니까 순임금 순이니까 음은 순이야. 근데 눈목이 왔으니까 눈과 관련된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눈 깜짝할 순, 그래서 순식간 이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한자만큼 재밌는 게 없었어요. 그러는데 가로늦게 늦게 이상한 짓은 하지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속담에 그래서 늦게 배운 도도 날 새는 줄 모른다 이러잖아요. 제가 이제 나무대학이 시작한 지가 한 14년쯤 2010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세상에 나무를 몰라가지고 그 산에 가서 나무를 따면은 언니들이 데리고 가서 이 나무가 고추잎이라고 오늘 나눠드린 고추잎이다 이러면은요 요 고추잎을 따래요. 그러니까 잎만 하나 따고 있었는데 이 언니는 막 돌아다녀. 빨리 이리 와. 그러면 이상하다. 여기도 이렇게 많은데 어디로 가? 뭐 하나 저렇게 돌아다니지? 이러면서 그 나무에 하나 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따는 게 아니라 고추잎 따라 그랬잖아. 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럼 고추잎 따는 그 잎을 땄죠. 근데 그걸 따는 게 아니라 옆에 기다란 새순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걸 따야 되는데 잎을 따고 있어. 지금은요 너무 일찍 와서 이제 오늘 못 받으시는 분 섭섭해할 관계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오는 것은요 순이 나가서 이만큼 자랐는 거 그걸 따올 거거든. 오늘 받으신 분들 나 이거 안 해야 했어. 자, 근데 원래는 순을 따야 되는데 이거는 충청도에서는 훔치기라고도 한대요. 고추잎을 보고. 왜냐하면 이거를 나무가지에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훑은대요. 그래서 훔치기라고 하던가 뭐 훔치기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훔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거 꼭지를 나무 가지에 붙었던 나무 끝에 있는 거 이것도 이렇게 다 따졌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참 엉뚱한 말도 많이 하죠. 그래서 순임금순, 자 물을 자 너희 순임금순 그래서 너 순아 이러는 거죠. 자 물을 자 뭐 이런 거는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자 너자도 굳이 순아 이렇게만 하면 되죠. 자 근데 너희 너 순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자 너 선이야 선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선이야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예,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자이순 자 너 순에게 묻는다 너에게 묻는다 이렇게 해도 되죠. 천지역수 제2궁하니 그래서 진할 역자에 셈수가 왔어요. 자 역수라는 말은요 운수를 말하는 겁니다. 운수. 자 우리 그 책미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 요거는 굴발엄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집엄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는데 얘 점이 와서 얘는 집엄이고 얘는 엄은 엄이에요. 위와 왼쪽을 싸고 있으니까 둘 다 엄은 엄인데 얘는 위에 점이 없으니까 굴발위엄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이렇게 밋밋한 허리를 민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항아리 홀린 것 같아요. 민자는 원래 몸이 요렇게 생겨야 되죠. 여자 몸은. 그죠? 이게 너무 잘못되는 것 같아. 여자가 이러면 쓰냐고. 개미 허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허리가 일자가 됐어. 근데 항아리 허리는 어떻게 생겼어? 여기가 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요걸 보고요. 굴바이 엄이라고도 하지만 여기가 밋밋하잖아. 얘는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엄호라고도 합니다. 민엄호. 그래서 굴처럼 생겼다 그래서 굴바이 엄 해도 되고요. 민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묘하가 2개 들어가고요. 여기에 그칠지가 오면 뭐가 돼요? 진할력이 되죠. 자, 도움법칙이 일어나서 역사할 때는 여기 되고, 지에 내력, 이력 이럴 때는 뒤에 올 때는 그냥 력으로 써야 되는 거죠. 앞에 올 때는 도움법칙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역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진할력 이러는데 경력 이럴 때 그죠? 그러는데 여기에 얘는 요거까지는 같은데 날일이 들어가 있죠. 그럼 날짜 이런 것을 말해서 우리 책력 이럴 때, 자, 요거를 쓰는 거죠. 책력 이럴 때, 자, 그러는 여기에 샘수가 와서 역수라는 것은 운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있다. 있을 제자가 왔죠. 있다. 뭐가? 역수가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있다. 어디에? 네 몸에. 너 이자 몬궁자가 왔죠. 몸궁자 보세요. 얘만 있으면 몸기자였는데 여기에 꼬리가 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활궁이 되었죠. 활궁자인데 앞에 뭐가 왔어요? 앞에 몸신자가 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궁원궁인데 몸신자가 왔으니까 뭐라고 해요? 몸궁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구멍혈이 또 와보세요. 이 궁은 얘가 몸궁이었으니까 궁문궁인데 몸이 몸궁이죠. 몸이 어디에 들어있어? 구멍 속에 들어있잖아. 이게 구멍혈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구멍혈이야. 근데 위에 오면서 이렇게 크게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오므러진 거죠. 자, 그래서 구멍 안에 내 몸이 들어있으면 내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아주 궁궁한 상태다 이럴 때. 자, 그래서 궁활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지 역수 제2궁 그래서 하늘의 역수, 운수. 이 나라의 운수, 하늘의 천하의 운수가 있다. 어디에? 너희 몸, 너에게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할 때는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해석을 하실 때는 한글로 먼저. 자, 내가 전혀 이 글자를 해석을 할 줄 모르겠다.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할 때는 그 뜻만 써놓으라 그랬죠. 그 글자 위에다가 뜻만 써놓고 하늘, 천, 하늘의 역수, 운수가 있다. 너, 몸 이렇게 뜻은 의문 무시하고 뜻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있다 너 몸에 이렇게 해석할 것이라 있다가 맨 뒤로 가는 거죠. 네 몸에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네 몸에 있다. 윤집 기중하라 그래서 진실로 윤자이죠. 잡을 집 다행히 둥글 환자입니다. 아홉 구자에 자 아홉 구자에 점 하나가 와서 자 알한자도 되고 둥글환이라고도 하죠. 탄한 교수님 진짜로 저기 뭐야 제자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는지 어제는 또 탄환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하마터면은 남북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고. 진짜 교수님 다시 가셔서 훈련 다시 시키고 오세요. 어떻게 시켜놓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 오발탄을 해고 폭탄을 오발하지를 않나 마을을 폭파시켜버리지를 않나 최전방에서 북쪽을 향해서 총탄을 난타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그것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오시면 어떡하냐고. 다시 되돌아가셔서 다시 하세요. 참 진짜로 그 가운데를 잡아라 이거예요. 그 잡아라. 사해 곤궁 그래서 사해가 곤궁해지는 것은 이죠. 진실로 이룬
진실로 제발 막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진실로 윤 진실로 정말 애타는 마음이죠. 간절히 네가 잘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 가운데를 잡아라. 편파적이지 말고 제발 그 가운데를 잡고 가운데 서 있어야지 이쪽 저쪽이 다 잘 보입니다. 내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요 한쪽 이야기는 귀에 안 들리는 거야. 내 위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나와버리면은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윤자가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로 하는 겁니다. 자, 잡아라. 어디를? 그 가운데를. 이죠. 사일공급. 자, 이때 우리 이 시대만 해도요. 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좀 있겠지만 이 시대만 해도 나라가 어지럽거나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지거나 이건 다 왕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공공하다는 것은 자, 이때는 지도가 지구는 네모났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중국 제가 지금 이 지도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거 지도를 네모로 놨는 것을 천하도라고 했나 이거를 까먹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중국의 옛날 지도를 네모 놨는 것을 뭐라고 이거를 무슨 지도라고 그래서 천하도였나 생각이 안 나네요. 지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 끝에 가면은 이거는 다 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해 동서남 사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해가 공궁하다는 것은 천녹이 영종하리라. 사해가 공궁해지면 하늘의 녹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라는 거죠. 길 역자에 자 마칠 종자이죠. 하늘의 녹이 너에게 내려져 있는 이 녹이 자 천자라고 하는 이 녹이 녹록자이죠. 근본 녹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요거는 돼지머리 개자입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이 요렇게 생긴 거 요거 물수가 되는 거죠. 우리 그러고 비우자를 쓸 때 보면은 요거 있죠. 요것도 이거예요. 물수예요. 비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요 비우자에 들었는 거 고양이 수염처럼 생겼죠. 요게 그래서 요게 물수 이렇게가 어디에 들어가다 보니까 찌그러지고 그래서 우리 내천자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긴 것도 이거 다 물하고 맞는데 자, 그래서 이거 자 요게 근본 녹자 이거는 이렇게가 아니라 얘는 이렇게 썼는데 요거 생각하시면 물수가 온 거죠. 그래서 얘는 근본 녹이라고 그러죠. 자 근본 녹인데 자 앞에 실사가 자 보일시가 오니까 녹 자 이 녹은 공무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주는 거야 이거 공무원은. 그래서 하늘에 신이 보일시는 신을 의미한다 그랬죠. 신이 내린 것이다. 그래서 녹록이라고 부르고요. 영종은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이 신이 내려준 너의 녹은 네가 사회가 공공하다는 것은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 녹은 끊어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자 순임금이 그러면서 요임금이 순에게 왕자리를 넘기면서 하는 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운데를 잡아라 이거이죠. 자 그러니까 순 여기 명우 순도 역시 우왕을 말하는 겁니다. 치수를 잘하여서 하나라를 물려받게 된 이 우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 여기 명우 우에게 이 명을 전한다. 이 소리는 요임금에서 자기가 가운데를 잡으라 하던 이 말을 자 그대로 순이 요임금에게 들었던 이 말을 우왕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우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말이죠. 앞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끊어진 겁니다. 근데 앞에 했던 그 말이다. 자 역시 그래 또 역자가 있잖아요. 그 앞말을 받는 거죠.
또한 명을 받아 우왕에게 나라를 주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왈 여소자 리는이죠. 자 그리고 나 여자이죠. 여소자 리는 그래서 이 리자는요 신리도 되고요. 자 신발 신리자가 되죠. 우리 과전의 불남리라고 하잖아요. 과전에 이하의 부정간 과전의 불남리해서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참외밭에서 신발끈 나는 신발끈이 풀려서 이렇게 숙였는데 원두막에서 주인이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참외밭 옆을 지나다가 내 신발끈이 걸려서 나는 신발끈을 고쳐 신었을 뿐인데 원두막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저는 뭐예요? 우리 지금 참외 따려고 숙였구나. 이렇게 남에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아예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리자입니다. 신리. 근데 얘는 누구냐면 탕왕이에요. 자, 은나라, 상나라라고 하는 자 그것을 건국한 자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걸왕이 있잖아요. 이 거랑걸이라고 하죠. 사람 이름 걸이라 어그러질 천자에 나무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랑걸이에요. 걸주시대 이럴 때 아주 포악한 걸주시대 이럴 때 거랑걸이에요. 근데 우리 얘는 걸왕걸 사람 이름 걸 이래도 되는데 이런데 여기에 사람인이 오면은요 뭐죠? 뛰어날 걸자가 돼요. 혹시 태권 회장님 걸자 이거 쓰는 거죠? 우왕 이름 아니 거랑 이름이 아니라 뛰어날 걸 클테자 쓰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뛰어난다. 근데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 크게 뛰어나신 분 맞아? 재치가 어쩌면 그렇게 진짜 순간적으로 그런 말씀이 어떻게 착착착착 옆에서 들어보시면 진짜 재미있죠.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지 부러워요. 자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은 걸왕걸 사람 이름 걸 이러는데 사람 이미 오면은 뛰어날 걸 우리 영웅호 걸 준걸 이럴 때 이 뛰어날 걸자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걸주시대 이러는데 이 거랑이 너무나 포악한 일을 하니까 신리자를 쓰는 탕왕이 이 걸왕을 물리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늘의 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자, 반역을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역이라는 것은 성공하면은 영웅이고 패배하면은 반역자 처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탕왕은 성공한 겁니다. 이 걸랑 말리라는 여자와 함께 온갖 포악한 일을 저지르던 이 왕을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탕왕이 신리자 이름이 리자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순임금도 요임금의 명을 받아서 우왕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라가 지속되다가 걸왕대가 되어서 고랑이 잘못하니까 탕왕이 거랑을 내쫓고 이 탕왕이 나라를 잡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 소자리는 소자 그러면은 불초한 소자 우리 뭐 옛날에 편지 쓸 때 부모님 정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전부 효자야 엄청 그죠?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소자리 부족한 저는 이런 뜻이죠. 자 감령현모하여 그래서 감이 감자 쓸령 거물현 숫콘 모자이라 숫콘 모자 우리 암컷 빈자 자 빈계지신 있죠. 무왕이 천하를 건국하면서 빈계지신 빈계무신이라는 거 말할 때 우리 소우자에 비수비가 오면은요 암컷 빈자가 되는 겁니다. 암컷 빈자인데 여기는요 소우자에 흑토가 왔죠. 그러면은 숫건 모가 되고요. 우리 모란 목단이라고도 하는 거죠.
모란 할 때 수컷 모자. 그래서 모란은 향기가 없어. 없다. 수컷이어서 아무것이나 향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 모란 할 때요 수컷 모 이거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수컷 모 이건 뭐냐 하면은 현모라는 것은 검은 수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수컷 모자인데 자 그래서 자 감히 검은 소를 잡아서 하얀 소, 뭐 누름소 이런 것이 아니라 검을 현자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소를 감히 제가 불초한 제가 자 걸왕이 너무나 포악하여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감히 제가 검은 소를 바쳐서 감소 고우 황황 구제하노니 그래서 자 이제 탕왕이 거랑을 쫓아내고 감히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하늘의 제천 행사를 하는 거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에는요 제사용 소를 소나 양이나 돼지를 기르는 이때는 제천 행사 때 나라에서 쓰는 이런 것을 별도로 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기르거나 얘가 달아나거나 이러면은요 벌 받는 거야. 자기가 이 임무가 얘를 잘 키우는 것들인데 제사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에는요 흠집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이런 동물은 쓰지를 못해요. 아주 싹 감거나 아주 깨끗한 하얀 것이거나 이래야지. 뭐 우리 얼룩소 송아지 얼룩 송아지 이것도 노래 잘못된 거죠. 누렁 송아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한우는 누렁이잖아. 근데 얼룩 송아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황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황황 후제 임금 후자 임금 제자이잖아요. 여기에서 감히 자 밝을 소자입니다. 소자는 자 밝을 소자인데 고우황황 우후제하노니 이 소리는요 황 임금항 임금후 임금제 임금항이 두 번이 나오고 임금후 임금제 임금을 나타낸 것이 네 번이나 여기 들어왔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높고 높은 하늘에 우리 하느님 이러는 것 같이 하느님은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임금항자 두 번 오고 임금후자 임금제자가 와서 임금을 나타내는 것이 네 번이나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감히 우러러 보기도 볼 수도 없는 이 높은 곳에 계시는 신에게 제사를 내가 지낸다. 자 하나라는 멸망하고 그리하여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없애고 은나라가 들어서는 것을 검은 소를 감히 이 못난 죄가 검은 소로 깨끗한 오죽 이제 흠 하나 없는 검은 소로 자 높고 높으신 하느님께 이 제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릴 고자이잖아요. 자 우왕 걸왕이 너무나 포악하여서 걸왕을 내쫓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으니까 그래서 내쫓고 그리하여서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왕위를 잃게 되었다. 이것을 알릴 고자이잖아요. 높고 높으신 임금에게 자 감소 요 밝을 소자예요. 밝고 뭐 매사가 밝고 하늘에서 다 알고 계시잖아. 다 전지전능 이런 분께 이 검은 소를 바쳐서 이런 지금 하나라 왕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을 알릴 고자는 이렇게 임금에게 하느님께 알린다 이거죠. 유죄를 불감사하며 죄 있는 자를 감히 용서사자예요. 용서사자는 우리 사면 복권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용서사자 한번 보세요. 용서사자도 재밌는 게 얘만 있으면은요 불글적이죠. 불글적자 쓸 때도요 흑도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순서대로 점 찍는 게 아니고 대칭을 이루니까
요거는 흑토자를 쓰고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쓸 거예요. 필순이. 자, 그래서 붉을적자에 뭐가 왔어요? 옆에 있는 것은 칠복자이죠. 칠복은 죄를 지었으니까 엉덩이가 빨갛게 되도록 매를 친다 이거예요. 잘못했으면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요새는 학생들 손바닥 때리면 큰일 나죠? 저는 때립니다. 잘못하면은 맞아야지 하고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몇 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폼은 엄청 세게 먹자 좀 그리고 내리지 이렇게 하면 끼끼끼 근데 자 그래서 자죄 있는 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누가 죄 있는 자가 여기서 누구일까요? 걸랑을 천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걸랑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제신불패니 그리고 임금의 신하 이 소리는요 하늘의 신하 이 뜻도 있습니다. 임금제자 여기에서는 하늘의 신하라는 뜻인데 그럼 하늘의 신하가 하늘에서 내려왔나 이거보다도 아주 현명하고 선한 사람들 이 사람은 하늘이 냈다고 생각하니까 황제야 임금님의 신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폐할 패자예요. 폐할 수가 없었다. 이 소리는 뭐예요? 저 현명한 사람을 발굴해내어서 그 자리에 맞게끔 써야지 되죠. 내게 맞는 직분을 그 사람이 뛰어난 누구든지 우리 각자 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못하는 것도 있지 나는 내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 부분을 또 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도 한번 보세요. 만들기에 소질이 있는 사람 저같이 똥손이어서 만들기 전혀 못하는 사람 그죠? 각자 암기를 잘하는 사람 암기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 계산을 잘하는 사람 저는 계산도 못하는 사람 뭐 이거 각자 그래서 하느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한 가지 모든 재주를 한 사람에게 다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야지 각자 뭉치러 나는 저거는 못하지만 이건 할 줄 알아. 그래서 그거 하나로 살리고 살아가야 될 거잖아요. 자 그러는 것처럼 여기에 임금의 신하를 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현명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다 자기에게 맞는 자리를 주어서 그것을 잘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이 편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는데 간제 대쪽간이죠. 간제제심이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어디에 있냐 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황제야 하느님 말하는 거 임금제자는 자이 리가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에게 달려야 하느님에게 이 하느님을 이때는 하느님이라고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임금제 임금함 임거를 써서 이거를 써서 하느님을 표시를 한 겁니다. 하느님에게 달려있다. 저 오진 신하들을 발굴하여서 그 자리에 쓰는 것은 하느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짐궁유제 나 진짜 자 우리 짐이 임금이 말할 때 이러죠. 짐이 이럴 때 이 소리는 뭐냐면은 임금이 오만해서 자기를 내가 하지 않고 짐이 하냐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짐자는 나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제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오로지 임금만 있을 수가 있어. 우리 보통 사람이 나를 겸손하게 하더라고 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제가 저가 이래야지 되는 것처럼 임금이 여러 사람에게 공손하게 하는 말이 짐입니다. 자, 한잔 하시고 하시겠습니다.